일본 정치권의 거친 발언이 한순간에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은 그저 단순한 외교적 실수로 보기 어려웠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 발언은 이미 불안정한 지역 정세에 불을 붙였고 주변 국가들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본능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례적인 장면은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독도 관련 행보까지 정면 비판하며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오래된 갈등 구조 속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반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일본이 최근 도쿄 영토 주권 전시관을 확대하면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사실을 언급받자 일본의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면서도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다. 이것은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하는 묘한 외교적 신호로 읽혔다. 특히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다른 지역 문제에서는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더욱 무게감이 있었다. 중국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주변국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본의 군사적 발언이 타이완 문제에서 선을 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못 박았다. 마오닝의 메시지는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상황을 몰아갈 경우 중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중국의 발언이 주는 파장은 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갈등은 오래된 문제지만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응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을 향해 직접적 비난을 퍼부은 배경에는 최근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악화된 중일 관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최근 행보를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닌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한국에게 일종의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 담긴 계산된 의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정세는 지금 거대한 힘의 축이 움직이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 일본의 군사적 발언과 중국의 강경한 반응으로 인해 기존의 외교적 균형은 흔들리고 있으며 각국은 상대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주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중심에 서게 되었고 독도 문제는 의도치 않게 미묘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앞으로의 전개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최근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국내 정치용 발언이나 외교적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총리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본 내부에서도 우경화된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발언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메시지였고 주변국들은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는 의도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을 넘어 일본이 안보 전략의 방향 자체를 바꿔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일본이 이런 주장과 행동을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나 책임있는 외교 노력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스스로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도 전시관 확장은 그 상징적인 사례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한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자극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이를 단순한 국내 전시 공간 확장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그 이면에 숨겨진 외교적 계산을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이 즉각 항의하면서 동북아는 다시 한번 민감한 균형점으로 들어왔다. 일본이 군사적 역할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변 국가의 반응을 오히려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 논의까지 다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런 흐름은 일본의 전통적인 평화주의 원칙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였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일본의 전략적 계산을 드러낼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다. 일본은 타이완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유사시 자신들의 안보가 직접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일본이 이 문제를 명분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경계하고 있었다. 일본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단순한 안보 논리를 넘어 지역 패권 경쟁의 한 축을 이루려는 준비 작업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자국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이 최근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지역 내 갈등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일본이 군사적 움직임과 영토 문제에서 동시에 압박감을 조성하는 방식은 기존의 외교적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긴장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도 공격적인 외교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이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은 동북아 정세를 한층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었다. 중국이 이번 사안에서 보인 태도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깊은 의문을 남겼다. 중국은 오랫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독도가 한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고 한일 간 민감한 영토 분쟁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상황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의 발언은 일본의 침략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의 항의에 공감하는 듯한 기류를 형성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논평이 아니라 중국의 외교 전략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였다. 중국이 독도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피하면서도 일본을 압박한 방식은 매우 세심하게 계산된 외교적 메시지였다. 중국은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 방식은 중국이 일본을 향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되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중국은 일본의 독도 관련 행동이 주변국의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이 동북아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자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발언 뒤에는 보다 깊은 전략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 중국이 이번 기회에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심화된 중일 갈등이었다.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에게 국가 통합과 주권이라는 핵심 이익이 걸린 영역이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었다. 일본의 발언은 중국 입장에서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도전이었고 중국은 이를 강하게 되갚을 명분을 찾고 있었다. 독도 관련 문제는 일본을 압박하는 데 매우 적절한 소재가 되었고 중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또한 중국은 이번 발언을 통해 한국에게도 전략적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은 일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항의를 언급함으로써 자신들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동아시아 안정에 기여하려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 했다. 이는 지역 내 외교적 구도를 조정하기 위한 계산된 접근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지지 선언이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부였던 셈이다. 이처럼 중국은 일본의 도발적 언행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이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주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동시에 일본이 주변국의 신뢰를 잃는 상황을 만들며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확장 움직임을 견제하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고 이번 발언 역시 그 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한마디 발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 전체의 외교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숨겨진 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국이 이번 문제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는 단순히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외교적 반응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중국은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과 타이완 개입 발언을 연결해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규정하려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이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프레임을 고착시키려는 것이 중국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 중국은 일본이 확장하려는 안보 역할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 비난을 넘어 국제 여론 형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었다. 일본이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며 실제 군사적 움직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발언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군사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본을 향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었다. 또한 중국은 이번 사안을 통해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을 미묘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갈등축이며 중국은 이 문제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외교적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중국은 독도를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을 비난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존중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은 동북아 외교 구도 속에서 전략적 발언권을 확대해 나갔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지역 내에서 고립시키는 외교적 효과였다. 일본이 독도 주권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국의 경계심을 유발하고 중국은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일본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흐름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적 실책을 국제적 비판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중국은 일본이 스스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세력 경쟁이 자리하고 있었다. 중국은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면 미국 주도의 지역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았고 이는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발언과 행동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일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정교한 외교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실수 하나하나가 중국에게는 전략적 기회가 되었고 이번 독도 관련 논평 역시 그런 기회의 연장선에 있었다. 상황은 단순한 외교적 공방을 넘어 동북아 권력 구조의 복잡한 계산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일본이 독도 전시관을 확장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례적인 발언은 예상치 못한 외교적 변수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면서도 중국의 발언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중국이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위를 비판하며 한국의 문제 제기와 연결시킨 점은 한국 외교에 미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였다. 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려는 전략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영토 전시관 확장이 명백한 도발적 행위이며 한일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단호하게 반박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한국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철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해왔고 이번에도 같은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의 행동을 단순한 정치적 행위로 넘기지 않고 외교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일본의 반복된 도발을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발언이 동북아 정세에 가져올 장기적 변화였다.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장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한국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국의 행보에는 일본을 겨냥한 전략적 목적이 담겨 있었고 이는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좁게 만들 가능성도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발언이 한국에 유리한 단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중 외교 정책에서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고 있었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했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원칙 안에서 다뤄야 했다. 또한 일본의 최근 발언은 한국 안보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서 집단 자율권을 언급하며 군사적 역할 확대를 시사한 점은 한국에게도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축이 형성될 가능성을 의미했고 한국은 이 변화가 자국의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언행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반복된 도발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변화하는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 한국은 전략적 신중함을 유지해야 했고 이는 향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맞춰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 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은 앞으로의 전개 속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밀한 전략과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동북아 정세는 지금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새로운 권력 재편의 흐름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었다. 일본의 타이완 관련 발언과 독도 문제를 둘러싼 도발적 행보는 이미 지역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고 중국의 대응은 그 긴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순간마다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심축으로 떠올랐고 각국의 전략적 계산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더욱 좁히고 있었다. 동북아의 긴장은 어느 한 국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들이 동시에 얽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며 자신들이 지역 안정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중국은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수록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일본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았다. 중국은 이번 사안에서 얻은 외교적 효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내 여론전을 이어갈 것이 분명했다. 반면 일본은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 내부의 정치 환경은 안보 위기감을 자극하는 목소리를 통해 우경화의 흐름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었고 이 흐름은 일본의 외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타이완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안보적 존재감을 높이려 했고 독도 문제 역시 자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지역 내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주변국들은 일본이 어디까지 군사적 발언과 행동을 확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한국은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의 발언이 가져오는 외교적 의미를 신중히 분석해야 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독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토 문제이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전략적 목적에 결부시키려는 순간 한국은 기존의 외교적 기조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했다. 동북아에서 주권 문제는 단순히 역사 논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었고 한국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의 군사적 확장 의지와 중국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는 한 지역 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위험이자 기회였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읽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했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계속 이어가야 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복합적인 외교적 공방은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각국은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국은 결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 수 없었다.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지금 재편되고 있으며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그 흐름 속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계속해 나가야 할